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닙으로 이 셀트리온을 잇는 이제 왕자를 굳혔다. 이런 어떤 기사가 오전에 나왔는데요. 자, 주가가 이미 이제 뭐 3만원대에서 지금 뭐 7만원대까지 2배 이상 이제 올라서 10조를 이제 장중에 좀 넘어가기도 하면서 이제 9조대 유지를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연내에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되는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좀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벨에서 이제 아침에 나왔던 기사죠. 제약바이오 이제 시총 분석. 보통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외국인 기관들 입장에서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가총액이 이제 기업의 어떤 이제 뭐 대용주, 중용주, 소용주 그리고 이제 자금 집행을 할 때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만큼이나 중요한 게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수 곱하기 이제 주가를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제 대용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부터 300위부터 그 다음에 이제 150위까지가 이제 대용주고 151위부터 이제 300위까지가 중용주, 그 밑에가 이제 소용주. 요렇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자본금 형태로 나눴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서 이제 이 부분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올라가게 되면 그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제 섹터 쪽에서도 레벨 관련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패시브 자금의 유입에서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고 업종 이제 섹터에서도 가장 뭐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작년 이제 연말부터 3만원대에서 지금 7만원대까지 그리고 시가총액도 이제 올라오고 연내 코스피 이전 상장 요런 때 주요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이제 그룹이 본래 이제 코스닥에 있었을 때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코스닥 시가총액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피로 이제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기적으로 이제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었고요. 물론 뭐 제약바이오에서도 뭐 1등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1, 2등을 하면서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1위 위치를 이제 넘기고 최근에 이제 HLB가 주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코스닥 기준으로는 3위 수준으로 확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바이오 섹터 대장주가 HLB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리보세라님과 이 캄네리주마카의 간암 1차 치료제 병용 관련해서 FDA에 작년에 이제 5월달에 NDA 신청하고 7월달에 파일링 통과하면서 본심사로 들어가서 리뷰 과정에서 이 퍼스트 사이클 리뷰라든지 미드 사이클 리뷰에서 특별히 이제 Q&A라든지 자문의 개최 요구가 없이 이제 순탄하게 갔고 작년 9월달 그리고 캄네리주막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달에 현장 실사 조사도 이제 마쳤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부분이 리보세렌 같은 경우에는 VAI를 받았던 부분이고 캄네리주막 같은 경우도 VAI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이 가장 뭐 확률적으로 높습니다만 1월 말에 이제 FDA에서 EIR 관련되는 이제 보고서는 이슈가 되었을 거고 항서제약이 이 부분들을 언제쯤 이제 수령하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말에 최종 이제 점검회의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이 이제 3월 말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2월 중순이니까 5월 달에 이제 포드 팔정에서 최종 이제 허가 과정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다음 달 말에 있는 마지막 리뷰거든요. 이 과정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 숏스퀴즈 과정에서 가격들도 유지를 하고 있는 어떤 상태입니다. 작년 이제 12월 달에 이제 임시 추총을 하면서 작년에 이제 가장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게 포스코 DX잖아요.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LNF라든지, 최근에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코스피 이전 관련.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총을 거쳐서 상장하는 일단 가결했는데, 아직 거래소에다가, 이제 심사 청구 관련되는 부분, 서류 제출을 아직 안 했어요. 보통은, 주총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내는데, 이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좀 한다. 공매도 금지가 이제 제도상으로는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뒤에 연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전략적으로 공매도 뭐 공격용으로 이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들의 절차를 하게 되면 심사 이후에 이제 45일 이내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코스피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결국 지수 편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코스닥이 빠지니까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못 하고 이제 편입될 때까지 이 공매도 금지 효과를 이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뭐 전략적으로 뭐 이용하는 차원에서 바로 뭐 하지 않았다, 요렇게 뭐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HLB가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1위 정도로 지금 올라와서 3위, 전체로는 3위 흐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장중에 뭐 10조도 뭐 넘기도 했는데 지금 9조대에서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과 이제 감리주마비 병용요법 관련되는 부분에서 포트파 일정에 따라서 5월 16일 이것도 예, 최근에 어떤 FDA에서 어프로브 된 어떤 부분의 날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승인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한 달 이내, 많게는 뭐 두세 달 빨리 이렇게 결정되는 부분들이 12월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16일보다는 3월 말에 이제 최종 리뷰의 어떤 분위기를 봐서는 4월 달에도 조기 어떤 허가 관련된 어떤 가능성도 여전히 좀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셀트리온 그룹 상장 3사 이제 합병이 진행되면서 뭐 반사익도 좀 누렸다. 2017년 상장 이후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계속 이제 1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과 이제 합병하면서 그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제 상장 폐지가 이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패시브 자금의 어떤 부분들이 또 HLB 쪽으로도 이제 그 수급상으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 당분간 이제 이 같은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순위는 유지될 전망이죠. 그래서 뭐 코스닥 쪽에서 보면 시가총액 21을 2월 7일 기준으로 이제 보면 HLB가 지금 이제 9조 후반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MSCI 지금 이제 편입 관련되는 여부에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시가총액이 한 4조 정도.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셀트리온과의 2차 합병 관련되는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합병 비율이라든지 주가로 측면을 보면 강한 상승은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 밑단에 보면 이제 의료기기 쪽에 이제 보톡스 관련되는 뭐 휴젤이라든지 미용 관련되는 뭐 클래시스,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도 지금 1조 후반대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HLB가 시가총액에서는 코스피 이전할 때까지는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가장 이제 시가총액이 뭐 독보적이죠, 지금. 예. 그래서 10조대, 9조대를 계속 유지하고 이 이상 뭐 갈지 여부, 이런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는 상태에서 당분간 이 흐름들을 유지하는 어떤 분위기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심사라든지 뭐 공시라든지 내부 절차가 코스닥에 비해서는 까다롭습니다. 유지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우선 심사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도 뭐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그 공매도 포화를 피하기 위해서 이전 상장 전략도 당장은 지금 이제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어떤 기사인데요. 상반기까지 6월 말까지는 이제 주식시장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금지됐다. 이건 아니죠. 예, 전 종목이 아니라 본래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었던 부분 자체가 지금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거기 관련되는 종목들이 재개되었다가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HLB가 연결 기준으로 영업 적자를 내고 있는 근데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신약 개발 회사가 뭐 재무적으로는 뭐 수익을 내고 있는 건 대부분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뭐 그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결국 이제 허가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작년도 3분기 기준으로 339억 정도의 이제 매출을 내는 동안에 900억대의 이제 영업 손실을 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간암 관련해서 이제 품목 허가가 5월달 이전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할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맞추어서 이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들도 진행할 어떤
그 내용들의 어떤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 모멘텀이 또 추가적인 어떤 이제 주가에서 또 강력한 또 상승적인 어떤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이 부분들을 해서 예, 서두르지 않고 연내 이전 상장 관련되는 부분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이제 패시브 자금의 유입 관련되는 모멘텀도 여전히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